네, 안녕하세요. 지한쌤입니다. 여러분, 4회 시험 잘 보셨나요? 시험, 난이도가 이번에 좀 나름 평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번 시험, 과연 합격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지, 그리고 이번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엔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관식 경우엔 이제 답도 한번 같이 맞춰보고, 그리고 앞으로 마타조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 그리고 이런 추세로 나올지 아니면은 마타조 시험을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4회 시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4회 시험에서 좀 놀랬던 건 제 400제랑 700제 책, 심화문제집 책하고 특히 봉투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알부틴 1ppm 하이드로키논 막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4회 시험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분석하러 가볼까요? 네, 4회 시험을 완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정답, 문제 분석, 공부법, 암기 비법에서 암기 비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한번 알았는데요. 정답은 단답형 위주의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태까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1회를 제외한 2회, 3회, 4회 문제를 제가 다 이제 어느 정도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평이했습니다. 난이도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좀 이번 시험 보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약간 그 확실한 공부라기보다니까 한번 쓱 보신 느낌으로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이 쉬워도 아무리 쉬워도 이번 시험도 되게 아리까리하게 나왔거든요. 끝을 약간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분 안정성 평가를 성분 안전성 평가 막 이런 식으로 오타인 듯 오타 아닌 오타 같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틀리는 것을 유도하게 이렇게 한 글자도 아니죠. 이렇게 종성만 초성 중성 종성 중에 종성만 쓱 바꿔가지고 틀린 선지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약간 간악한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되시고요. 그리고 문제 페이지 수는 29페이지였어요. 그래서 문제 페이지가 여태까지 시험들 중에서 가장 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다른 시험들은 32장, 34장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29장 정도면 평이한 장입니다. 왜냐면 문제가 100문제니까요. 그리고 수학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8문제 정도가 출제되었다. 많은 게 아닙니다. 1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8문제도 이 중에서 난이도가 다소 있는 계산 문제는 3문제, 그리고 난이도가 낮은, 정말 낮은, 약간 퍼센트 구하는 것만 알면 그램분의 그램 곱하기 100, 이 퍼센트 구하는 것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낮은 계산 문제는 5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높은 계산 문제 한 3문제. 근데 그것도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니었다. 높은 난이도 3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난이도 중 정도고요. 한 개가 좀 높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진짜 2회 시험에 비하면요. 2회하고 3회 시험은 정말, 그러니까 3회 시험도 물론 그렇고, 2회 시험도 그렇고, 무슨 이런 계산을, 이런 느낌의 문제들을 좀 많이 냈거든요. 근데 봉투모의고사 문제에 비교하면, 봉투모의고사 수학계산 문제 정말 까다롭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에 비하면, 3회 문제에 비해도, 계산 문제 난이도 상은 없었다고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국어시험 같은, 수능 국어시험 같은 지문 분석 문제도 6문제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문마저도 굉장히 짧았죠. 그래서 18점 문제여도 굉장히 짧았다. 그 지문이. 원래 2회 때는요, 한 페이지에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A4 용지, 시험 문제지가 A4 용지잖아요. A4 사이즈 한 장을 다 하는, 보기 1, 보기 2, 보기 3, 보기 4. 그래서 보기 4까지 있었던 정말 경악스러운 지문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 그런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지문 분석 문제는 굉장히 적었고요. 6문제고요. 6문제도 제가 많이 쳐준 거예요. 많이 쳐서 6문제였고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A랑 B가 살짝만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6문제도 많이 쳐서 6문제. 그리고 피부 모락 문제는 4, 5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이 4, 5문제를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했냐. 한 문제가 이거 피부 모발학이라고 해야 돼?
약간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 축에도 못 끼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모발학 문제 4문제 정도 보통 됐고요. 근데 그 중에서 단답형 문제가 2문제가 있었죠. 피부 모발학 관련된 2문제 정도가 있었는데 그 단답형 문제는 마지막 18점 문제. 그래서 10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수질, 피질 막 이런 거 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좀 있지 않았나. 근데 그거 역시도 1년에 비하면 예전에는 디하이드로 뭐 그런 것들 나왔잖아요. 약간 뭐죠? 그 약간 뭐 굉장히 어려운 것들 약간 MMP-1 막 이런 뭐 구리 이온 막 이딴 문제들이 나오는 와중에 모피질 모수질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했다. 그러니까 책에 나올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전에는 논문에 나올 수준을 냈잖아요, 문제를. 그래서 배점 분포를 보시면 배점 분석을 제가 해봤어요. 8점짜리 문제는 56개, 그리고 12점짜리 문제 40개, 18점짜리 문제 4문제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과반 이상이 8점 문제였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은 것들 위주로 있고 12점 문제 대충 맞으면 60개 이상 맞으니까 600점 이상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총점은 806점, 주관식 총점은 194점으로 주관식이 20% 되는 시험인데 200점 미만이긴 하다. 하지만 주관식에서 최대한 끌어가야 이 시험을 잘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시험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단순 암기형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점 기준도 보시면 지금 8점짜리 문제가 대부분이죠. 12점짜리 문제도 상당하고요. 18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그 8점 근데 배점 분석은 거의 유사하니까 매회. 그러나 지금 8점짜리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그것을 통해서 단순 암기형 문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이 시험이 단순 암기형 문제가 많다고 해서 엄청 막연히 쉽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이런 문제일수록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성분 안전성인지 성분 안정성인지 공표인지 공포인지 이런 거 있죠. 한 글자 차이로 굉장히 간악한 문제. 우리의 식약처의 출제진들은 간악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틀리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열심히 이렇게 토시 하나 안 빼놓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타도 자격증 따는 것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왜냐면 여태까지 합격률이 7%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분들이 좀 많이 비판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낸 게 아닐까 해서 쉬워질 전망이지 않나.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 하 수준의 단순 계산 수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다만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신 거는 시험장이고 긴장하고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러신 게 아닌가. 그리고 피부학 문제 같은 경우에 이론서에 나온 수준만 나왔어요. 진짜 피지 이런 거 케라틴 여러분 이런 거는요 기본이죠. 사실 피부 하면 뭐예요? 케라틴이죠. 그쵸? 피부에 피지가 나오죠. 이런 수준. 에크린선에선 피지가 안 나오고 아포크린선에서 피지가 나온다. 이런 수준.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건 완전 여러분 솔직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피부 하면 케라틴을 모른다? 그럼 피부 공부한 게 아니죠. 네, 그쵸? 넘어갈게요. 그래서 시험 유형을 분석한다 했을 때 지식 이해 기반의 문제들이 대거 출연이 됐고요. 그리고 적용 문제가 굉장히 적었다. 그래서 적용 문제가 조금 출제됐다. 그리고 비중이 하락됐고요. 적용 문제가 원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했죠. 적용 문제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분석하고 종합 수준의 문제는 한두 문제 있을까 말까였어요. 예를 들면 0.04%의 10%를 구해가지고 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되긴 했죠. 아데노신, 나이아시나마이드, 에틸엑실, 살리실레이트 해가지고 그 함량 수준 해가지고 이제 반품해야 되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이제 적합하지 않은 거. 그래서 그 등급까지 가등급인지 나등급인지 다등급인지 이건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수준인데 그런 수준 역시도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어요. 종합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낮았다. 하지만 그래도 종합 문제는 어렵죠. 앞으로 전망은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길이 열리지 않았나 해서 쉬워져서 응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정말 놀랬어요. 이번에 제가 2회 시험은 거기 시험장이 고사장이 17고사장 이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운동장에 이 자동차들이 빼곡했어요. 이거 파킹하느라. 그런데 이번에 너무 놀랬습니다. 고사장이 7고사장밖에 안 됐고요. 그러니까 10고사장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주차장에 자동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주차장에만
저기 운동장에 주차를 안 해놓고 주차장에만 주차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운동장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 차가 파킹하는 거에.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운동장이 횡해서 시험 응시율이 정말 줄어들었구나. 그리고 한 고사장에 16명이 최대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널찍널찍하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한 저기 뭐죠? 한 고사 학교에 100명 남짓이었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사회시험 주관식 답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1번 원료 목록, 2번 2번 어떤 문제였죠? 천연 유기농 화장품 허용 합성 퍼센트 하고 석유 그 화학 부분 2% 이거죠? 3번은 개수 명령, 개수 명령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강의 때 개수라는 말 외우라고. 4번 안정성, 광안정성, 뭐 무슨 안정성에서 안정성이 공통으로 들어갈 말. 5번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이거 뭐야, 몰이 이제 92.12 몰 그람 퍼 몰 있었죠. 그래서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이것도 심화 문제집에 나온 거고요. 6번 15랑 15% 2차, 그래가지고 이거 샴푸 포장 공간 비율 구하는 거. 이거 7번은 광물성 오일, 그래서 광물성을 쓰셔야 되고요. 8번 교정 CGMP, 이거 제가 낸 문제죠. 9번 이것도 제가 낸 문제죠. 제사 판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죠 이거 그 판매 내역서에 들어갈 내용. 그리고 10번 케라틴 피지, 그리고 11번 진피, 이거 피부 구조물이 무엇이냐, 진피 즉이죠. 그리고 12번 색소,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이거 색소 쓰는 거. 함량, 방향, 0.5, 10, 0.5, 10은 뭐였어요 여러분? 0.5하고 10은 저기 아하 성분, 0.5%, 10% 초과. 그리고 15번 과용화제, 16번 제자거, 17번 첨가제 10이고요. 18번 살리실릭 애시드,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고요. 19번은 여러분이 계산하는 문제였고, 이거는 법령에 나와 있는 0.001% 초과하면 써야 된다. 그리고 20번은 모수질, 모피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제가 한번 봤어요. 이게 제 책에 얼마나 나와 있어. 저는 이번 시험을 문제를 한번 쓱 보면서 놀랬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요. 제 400제랑 700제 하고 심화 문제집에서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특히 심화 문제집하고 저기 봉투형 모의고사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 주관식 제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제가 너무 감동해서 제가 적었는데, 지금 1번도 400제에 나온 문제였는데 400제 너무 많이 1번 원료 목록 쓰는 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400제라고만 썼어요. 2번 심화 문제집 488번에 나온 거. 3번은 제가 지금 출시하려는 책의 개수 명령, 그것도 제가 낸 거거든요. 근데 백과사전 책에 냈는데 이거는 아직 출판이 안 됐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4번 봉투형 모의고사 85번, 이거 5번 심화 문제집 415번, 6번 심화 문제집 668번, 7번 화박사 정리자료에 제가 다 올려드렸고요. 시험 직전에. 8번 또 그렇고, 9번, 10번, 11번 이거 제가 다 넣은 12번도 너무 많이 400제 나와서 제가 그냥 400제라고 썼어요. 13번, 14번, 15번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증거로 다 번호까지 이렇게 매겨서 했어요. 20번 같은 경우엔 전 교수님 이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문제를 내진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사실대로 공표합니다. 나머지는 다 사실대로지만 지금 보시면 심화 문제집에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오고 400제에서도 상당히 나왔고요. 심화 문제집이랑 특히 이런 거, 그리고 제가 항상 시험 직전에 화박사 카페에 무료로 이렇게 화박사 정리 자료를 제가 이렇게 작성해서 드립니다. 여기서 정말 많이 나왔다고 또 회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회원님들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 문제집에 대해서 얼마나 나오는지. 전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특히 봉투 모의고사에서도 상당히 봉투 모의고사에서는요 주로 객관식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알부틴이 하이드로키논, 히드로키논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다 제가 봉투 모의고사에 실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봉투 모의고사를 많이 푸시고 강의까지 들으셨으면 상당 부분 맞추시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보다 오히려 이번 시험이 많이 쉬웠다. 봉투 모의고사는 정말 어렵고 문제지도 60페이지가 넘었죠. 근데 이번 시험은 문제지가 29페이지밖에 안 됐다. 그리고 그런 상세한 이런 지문 문제가 별로 안 나왔다, 이번 시험에선. 그래서 봉투 모의고사는 그런 걸 좀 많이 다루죠. 그래서 약간 나는 합격 안정권으로 합격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봉투 모의고사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베이스로 나와 있다. 그래서 심화 문제집은 주로 어떤 문제냐면 그 화장품 법령 중에 이제 식약처장 고시예요. 행정고시를 문제로 다룬 이런 문제집인데요. 행정고시 문제가 이번에 주로 대부분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심화 문제집이 나왔다는 거 지금 분석해 본 결과. 그리고 이번에
1, 2, 3, 4단원 막론하고 법령에서 90% 이상 출제됐어요. 화장품 법령에서 90% 이상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이 화장품 법령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화장품 법령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화장품 법령 쉽게 읽는 화장품 법령 백과사전 책을 새로 냅니다. 그래서 그런 백과사전 책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백과사전 책은 법령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시랑 같이 제가 이 구어체로 여러분 이거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건 개수명령이라고 해요. 이렇게 한 게 다 여기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법령집을 법령에서 90% 이상 출제가 되니까 4단원 하다못해 마타조 관련된 맞춤 화장품 관련된 피부 모발학 관련된 4단원조차도 법령에서 상당히 대부분 출제가 됐어요. 와, 전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법령 비중이 원래 80%였다면 이제 법령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령 비중까지 여러분 별표 잡고 가실게요. 여러분 다음 시험에서도 여러분 저랑 같이 함께 하실게요.